학회에서 발표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연구가 안 궁금한데 이분들은 왜 질문을 하지? 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구직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막 몇 년 걸리는 시험이 네. 노력을 해도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운도 네. 많이 작용하고. 네. 근데 그게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상사는 막아야겠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결과가 안 나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인스타 그러면은 아이 성향들에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인스타 추천하시나요? 공스타그램 계정 운영하는 거?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네.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저는 공스타만 봐도 외로움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자리에서 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생각하면서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적 친밀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 진짜 합격하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막 연수원에서 만나고 막 이래요. 그럼 되게 반갑거든요.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연수원 바로 옆자리 분이 네. 그냥 막 자기소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혹시 프리페이턴트님이세요? 막 이러고. 어떻게 알고요? 근데 어떻게 막 알고? 약간 유추를 했나 봐요. 여기에 제가 막 석사한 것도 나오고 써놓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갔다가 변리사 준비한 사람이 이게 흔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신 분도 있고. 연예인이시다. 안녕하세요. 홍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리사입니다. 맞아요. 근데 얼굴 가릴 건데 이름. 맞다. 다시. 안녕하세요. 홍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별리사입니다. 일단 이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간단하게 히스토리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일단 인스타를 구독을 하고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어느 날 딱 올려주셔가지고 근데 석차 5등 그래서 이분 뭐지? 이분 정말 유튜브 각이다 해서 제가 DM을 보냈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별리사님 자기소개를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61회 변리사 시험 합격한 정변리사이고요.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원 다니다가 뭔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 수험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1기로 합격을 하신 거고 합격 등수가 5등입니다. 박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학원 다니다가 변리사 진입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저랑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조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변리사를 이렇게 대학원 그러니까 그 대학원 때부터 뭔가 이런 히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는 원래 학부 때부터 그냥 학교 공부하는 거 되게 재밌게 했었어서 그냥 따로 취업 생각은 안 하고 연구직 하면 잘 맞겠다 생각해서 이제 박사 끝나고 연구원으로 이제 연구원 직업을 가져야겠다 생각하고 대학원 준비만 계속 했었다가 그리고 대학원에 석박 통합 과정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한 3년 차 정도 되면 큰 프로젝트 논문 하나 끝나고 이제 그 수업도 다 수료한 상태가 됐는데 그때 되니까 이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한테 조언을 구했었는데 그 연구하는 거랑 학교 공부랑 좀 다르니까 맞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봐라 했는데 네네. 그건 사실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해봐야 아니까 일단 하자 그래서 했는데 한 1년 차까지는 그래도 막 다 새로우니까 재밌었는데 1년 차 이후부터 점점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어떤 게? 마음이? 뭔가 마음이 모두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아, 실험하시는 랩에 계셨구나. 완전 실험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의 코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코드를 돌리면 네네.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한 결과대로 안 나오고, 맞아요. 계속 이게 뒤엎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들었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 그런 거는 그냥 원래 모든 직업이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궁금증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학회 같은 데 가면 네. 서로 막 질문하고 발표하면 네네. 질문하고 이런 거 하는데 나는 저 내용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분들은 되게 왜 궁금해 하시지? 아, 왜 궁금해하는지를 왜 궁금해 궁금해하셨어요? 하시지? 하다가 그러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아. 그냥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한 3년 차쯤에. 음. 그러니까 사실 2년 차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한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3년 차부터 왜 나는 안 궁금하지?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연구가 안 궁금한데 이분들은 왜 질문을 하지? 네. 그래서 그때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연구직이랑은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연구는 좀 호기심이 많고 이게 좀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잘 하시고 그게 더 적성에 맞는 건데 저는 그게 아니어서 나는 그냥 남들이 다 해놓은 거 그냥 공부하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막 호기심을 갖고 새로운 길을 파헤치고 이런 거는 안 좋아하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짐해서 네네. 그만두고 이제 그 박사는 그만두고 이제 석사로 전환을 해서 한 학기 더 다니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안 맞는다는 걸 엄청 되게 네. 강하게 깨달으셨겠네요. 네, 그 학회장에서 네. 깨달았어. 그 순간에 바로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학회를 그동안 없었어요. 네네. 한 1년 정도는 원래 이제 매년 학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1년 정도 그 학회가 없다가 이제 코로나 좀 괜찮아지면서 이제 마스크 쓰고 학회를 그때는 운영을 했던 때여서 오랜만에 가니까 더 그걸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고 한 3일 뒤에 바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두겠다고요? 네, 그 교수님도 좀 당황하셨긴 했는데 왜냐면 그 학회도 네. 막 제가 가고 싶다고 해서 자원해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3일 전까지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둔다 하니까 당황하시긴 했는데 학회에서 충격을 이렇게 받으시고 일단 그만두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네. 그럼 내가 이걸 그만두고 뭘 해야지 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말을 했지만 바로 그만두진 않았고 왜냐면 이제 석사로 전환을 하고 졸업을 하려면 또 이제 디펜스랑 프로포저를 따로 해야 돼서 한 학기 더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그럼 졸업 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자 하면서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네네 이 길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석사 졸업 준비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원점으로. 일단 대학원은 빼고 나머지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저는 일단 취업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살아왔어가지고 뭐 대외 활동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영어 점수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없었고 그건 저랑 진짜 비슷하시죠. 진짜요? 그래서 딱 대학원 입학할 때 필요한 탭스 점수 하나만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취업은 나이도 제가 그때 이제 만으로 27살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회사 들어가는 건 못할 것 같아서 제외를 하고 시험 보는 류를 준비해야겠다 했을 때 이제 임용고시를 제가 교직이수를 했어서 임용고시를 볼지 이제 변리사 시험을 볼지 아니면 다른 이제 자격증 시험 볼지 로스쿨을 갈지 막 이런 걸 다 딱 놓고 봤는데 로스쿨은 제가 집 리트를 쳐봤는데 집 리트가 뭐예요? 집에서 치는 리트인데 이게 들어가기 전에 그 로스쿨 입시 준비하기 전에 집 리트를 한 2-3번 쳐보고 평균을 낸 게 몇 점이 넘으면 진입을 해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되게 알아보셨네요. 네,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선천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리트는. 그래서
이거는 못 가고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나중에 이제 추리해서 네네. 선생님이랑 변리사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음. 제가 되게 엄청 아이거든요. 그 네. MBTI I가 네. 10에서 90%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하네요. 선생님은 네. 애들한테도 좀 안 되겠다. 네,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변리사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만 생각한 건 아니고 네. 이제 그리고 어쨌든 공부하는 건 좀 좋아했으니까 음. 변리사는 계속 최신 기술을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뭐 그 이직 자유로운 것도 네네. 저는 되게 메리트로 생각했어가지고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고, 그때부터 내가 변리사 몇 년 해야겠다, 뭐 이런 기간 같은 것도 설정해 놓으셨나요? 목표 같은 거나? 저는 그 30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름아름 누가 붙은 사람들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네. 30가 생각보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럼 3번까지는 기회를 주자 나한테 하고 3번 이후부터는 사실 더 공부한다고 실력이 늘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30까지는 내가 노력하면 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약간 운의 영역이라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네, 병행을 하면서 시험을 계속 치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서 3시가 되었어요. 그걸 설정하신, 그거를 3시 이후에는 실력보다는 운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합격 수기를 제가 되게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좀 너무 티 같긴 한데 네. 3시 이상인 분들의 수기를 막 봤는데 네. 그게 약간 원인이 네. 동차를 벌인 분들이 주로 잠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과관계가 있구나. 아니, 제가 그냥 네. 판단을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럼 이게 그럼 동차를 벌이면 이제 30로 30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럼 대략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게 실력이 느는구나 그냥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시로 딱 잡으셨고, 네. 그러면은 시험을 2시에 합격하신 거예요? 네, 기득에 기득에 두 합격하신 번째 거예요? 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자료들과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찍어서 따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 짐을 바리바리 이렇게 찍어도 되나요? 네네네. 네. 아니 이렇게 일단 이거는 그 오늘 영상 촬영할 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싹 정리를 해오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로 이거는 정리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저한테 잘 맞았던 정리법이어서 그냥 그 패드로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예시로 몇 개만. 와, 이거 약간 그 수영도 같이 이렇게 생겼네. 네. 와,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팔레 그 상표 팔레 네네. 집에 이 포인트가 앞에 있거든요. 네. 팔레 원문 앞에 네. 그것만 이제 그 패드로 다 잘라가지고 붙여놔서 그냥 사실관계만 빠르게 회독하려고 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대학원생 때 이런 식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변리사. 까지는 네 하지 않았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또 지금 수험생 때 썼던 이건 딱 보니까 민소책인데. 맞아. 저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맞아. 스프링 이게 했거든요. 한 권이 아니라 2분의 1권 잘라놓은 건데 이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책 정리를 저 처음에 이거 시험 진입할 때 이런 법 공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책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민소부터 해볼까요? 민서부터 책 정리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고 진짜 좋은데 이게 가독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 목차를 파란색, 뭐 빨간색, 뭐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해서 이 컬러로 구분을 좀 해놨어요. 목차만 딱 눈에 보이게. 네, 그러니까 중복 소재 금지 안에 의치지 있고 요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뒤에 효과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해독할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이게 밑줄을 이제 긋는데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색깔을 여러 개를 썼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약간 문제점, 문제의 소재, 그리고 쟁점 이런 거를 이렇게 중복 소재기 유추해서 각할 수 있는지 이게 쟁점을 파란색으로 썼고 네. 이제 학설은 분홍색, 그리고 팔레는 노란색, 이제 검토 파란색 이렇게 그었고 근데 이 표시가 저는 되게 도움이 됐는데 네. 이게 암기를 하다 보면 유추적용 부정설 긍정설만 만약에 생각하고 이게 변론 중지설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것조차 까먹을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나중에 이제 많이 해독을 하다 네, 네. 보면 사진으로 기억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여기는 세 세 개였지? 개였고 여기는 네 개였다. 예를 들면 이 학설은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고 그리고 이게 밑줄을 처음에는 네.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다 모르는 거니까 다 긋고 싶은데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것만 이제 거의 남겨놔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검정색 볼펜으로 막 칠해버리면 좀 책이 더러워지니까 처음에는 연필로 칠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색연필로 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형광펜 그리고 더 이제 더 내부로 들어가면 더 진한 거 하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검정색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전날에 막 회독을 해야 되니까 그땐 진짜 이 형광펜만은 딱딱 이거 딱 보고 그냥 이거는 그냥 뭐지 두 문자만 딱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회독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밑줄 긋는 거를 점점 뭐 이렇게 잘못 긋거나 하면 네. 지울 수 있으면 네. 좋잖아요. 근데 보통은 프릭션 요즘에 많이 네. 쓰는데 네. 그게 되게 비싸잖아요. 맞아요. 빨리 닳고. 네, 빨리 닫고 너무 비싸서 네. 이거를 알아냈는데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색연필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에 이건 그냥 700원? 동화 거 색연필. 네, 근데 얘는 이제 지워지는 색연필이에요. 그래서 막 지워지는 색연필? 네, 이게 색깔이 그러네, 되게 이레이저블? 다양하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닳고 제가 이거를 막 많이 사놨거든요. 네. 600원인가 7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양도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이거 두 개를 못 썼어요. 거의 수험 기간 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색깔로 했을 때 제가 이 팔레를 네. 이 무슨 색 주황색으로 네. 했었는데 이 주황색을 특허, 상표, 민소 다 이렇게 칠했거든요. 네네. 근데도 한 개하고 반 어? 정도 썼어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고 음. 그리고 번지지도 않고 되게 깔끔하게 여기서 지금 이 주황색이 네네네. 색연필이구나. 색연필이었어요. 아, 저는 형광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플러스펜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오. 이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 눈에 빨리 들어오게끔 컬러로 계층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건 어디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체득하신 건가요? 그 유튜브에 네. 이은규 변호사님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 그 공부 약간 관련된 채널이죠. 맞아요. 공부법 채널. 제 시청자들 중에 유입 경로가 약간 그 진짜요? 드림스쿨?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약간 법 공부하는 법에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기초부터 진짜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라고 네. 알려준 거예요? 오. 근데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방법대로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큰 틀은 똑같아요. 오호. 오, 완전 꿀팁이다. 스커도 똑같이 팔레 이 색깔로 했고 얘도 이제 그 목차를 이렇게 색깔로 딱 네. 구분을 했고 진한 색은 이제 목차.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두 문자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고 변리사님은 검은색을 제일 중요한 제일 마지막에 봐야 되는 좀 그런 걸 뜨셨네요. 검은색이 되게 딱 눈에 띄니까 제일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특허랑 네. 상표랑 공부법이 좀 비슷하고 그 민소는 또 다르고 이렇게 네네. 하는데 네. 그 조금 추천하는 방법이 네.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진짜 좋은 책인데 네. 너무 양이 많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판례도 네. 엄청 두껍게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천천히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기본기나 실력이 점점 올라간다는 장점은 있는데 네. 빨리 회독을 해야 암기가 되는데 계속 공부만 하게 되는 느낌인 거예요. 암기가 안 되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 네, 그래가지고 그 책이 네. 박형준 변리사님의 책인데 네.
그 변리사님이 수업 시간에 추천해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 책을 정리한 게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정리한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 네. 이렇게 있으면 네. 이제 이 책에 이 챕터랑 네. 이제 안에 목차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네.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안신경 확정 관련한 쟁점이 있다 하면 네. 여기 이제 본안신경 확정 이렇게 쓰고 여기 이렇게 각각 여기 있는 내용을 네. 목차들을 일단 다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동일심판 관련, 동일사실 관련 하면 동일심판, 동일사실 이렇게 쓴 다음에 근데 여기 사실 판례가 막지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163조 단서하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판례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네.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네. 여기서 두 문자를 땄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견부선 저는 이제 넘확동 그냥 이렇게 네, 짰는데 그걸 이제 견부선 넘확동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 한 페이지가 진짜 여기 한 3-4줄로 그냥 정리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안 되지만 네. 이거를 계속 보면 저도를 빨리 읽게 되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정보가 많으니까 읽다 보면 진짜 맞아요. 오래 걸리게 돼. 맞아요. 저도 모르게 막 구석구석 읽게 네,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얘가 약간 이렇게 받쳐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만약에 견부선 넘확동이면은 그때 이제 아웃풋 연습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은규 거기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네. 암기를 할 때 네. 인풋만 하면 암기가 안 되고 아웃풋을 해야 그때 내 거가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사과 빨갛다 이러면 네. 누가 사과는 빨개 이러면 그냥 사과 빨갛다고 까먹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사과는 했을 때 빨갛다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래요. 좀 충격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웃풋을 반복해야만 이제 암기가 완전히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두 문자 견부선 넘확동 따면 견이 무슨 견이지 부가 무슨 부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떠오르면 넘어가는데 안 떠오르면 옆에 이거 보고 책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어쨌든 중요하다 생각한 거를 적어놓은 거니까 네. 중요한 것만 더 세게 보게 되는 네, 네, 효과가 네. 있고 나중엔 진짜 이거 자체를 외우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목차나 뭐 특정 목차 안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니까 그 쟁점 찾는데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약간 공부법을 통달하신 느낌이 드네요. 되게 공부법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점심 때 공부법 영상 그게 재밌었거든요. 공부법을 되게 좋아하신다. 네, 공부법. 그래서 그게 되게 그걸 보고 적용해보고 네. 효과 느끼고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기 같은 거 쉴 때마다 막 네. 보면 이런 방법도 있네 해보고 새로운 시도해보고. 공부법을 또 네네. 연구해보고. 맞아요. 근데 이 방법은 되게 나중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효과가 나오는 공부법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처음에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저는 거의 이게 한 버전 4? 이게 최종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시험장에 들고 간 거는 이제 여기 위에다 이제 수기로 막 쓴 것도 있어서 이건 다시 인쇄를 해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그냥 보면서 계속 이거 수정하다 보면 나중에는 네. GS 하러 가기 전에 네. 한두 시간 카페에 먼저 도착을 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계속 쭉 보면 그냥 한두 시간 만에 1회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이은규 선생님이 알려주셨다고요? 이거는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 이 책을 쓰신 이렇게 분이 공부를 이렇게 하라. 하라고 추천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이게 진짜 대박 방법인데 네.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근데 진짜 너무 대박 방법이다. 막 이렇게 네네. 하셔서 네. 그때 그거를 제가 들은 게 한 12월? 그쯤에 네. 그 인강을 들었었어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1, 2월쯤에 이거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요? 네. 이거 너무 얼굴 가리기 싫다. 방금 그 표정 내보내고 싶은데. 저도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해서 네. 저도 항상 이거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했는데 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보는 걸 잘 못해요. 네네네. 저는 이게 아웃풋이었던 거죠. 이렇게 치는 게. 치는 행동이 아. 치는 게 아웃풋이었어서 그 학교 도서관 옆에 빵집이 있었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빵집 가서 이거 컴퓨터만 들고 가서 이거 치는 아. 걸 이제 음악 들으면서 그때 좀 약간 조금 풀어져도 되잖아요. 아, 네네. 이렇게 막 공부를 할 때보다 그래서 약간 뭔가 쉬는 겸 또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손만 너무 아프니까 맞아요, 이거 손도 맞아요. 이렇게 타자로 풀어줄 겸 그리고 막 컴퓨터 하니까 뭔가 약간 내가 좀 고시생 안 같은 느낌 막 그런 겸 카페에서 공부하니까 스트레스도 좀 더. 약간 풀리는 겸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내가 안 외워지는 것들은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맞아요. 외워지면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 문자만 원래 있다가 제가 자꾸 못 배우니까 안 외워지니까? 작은 글씨를 좀 추가를 해놨어요. 이렇게 좀 힌트를 주는 느낌. 스스로, 네, 스스로. 스스로한테 힌트를 주는. 이 방법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네요. 지금 네, 이걸로 너무 좋은 거. 합격한 사람이 일단 한 명, 두 명. 두 명 중에 일단 두 명 있으니까. 두 명. 아, 그렇게? 네. 아, 네. 네네. 네. 이제 이 방법 강추. 근데 이게 네. 특허랑 상표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네. 왜냐면 민소도 하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건 진짜 비추천이에요. 제가 그게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아, 하시긴 하셨는데. 하다가 포기했어요. 네, 이거는 각이 안 나온다 해서 네. 네, 아까 민서 그 가지치기 방법으로 정리한 게 그걸로 한 거예요. 아유, 너무 이 꿀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수험생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제가 이건 누구죠? 유튜브에 용나리님이 계시거든요. 그 개천에서 용나리라는 채널이 네. 있는데 그분이 네, 변호사? 아니요, 그분이 이제 60기 변리사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합격을 하시고 네네. 내가 이게 민소를 되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셔가지고 민소에서 이 방법이 너무 좋았다 해서 네.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아, 그래요? 나도 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언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민소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너무 개념이 산재돼 있어서 네. 쟁점 찾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섞여서 네. 혼란스럽고 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그게 제일 문제가 컸거든요. 민소를 할 때 너무 개념이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걸 찾아보다가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게 됐는데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색깔로 일단은 구분을 좀 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법원 관할 안에 있는 쟁점이 이게 다다. 아, 네, 이렇게 쟁점만 써놓은 거예요? 쟁점만 써놓은 거예요. 쟁점에 대한 결론이나 이런 건 안 쓰고 결론은 그냥 안 쓰고. 여기 안에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네,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쟁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딱 유명한 목차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뭐 제척이 나오면은 의치지 쓰고 뭐 1호, 2호 뭐 효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목차 틀이 있는데 그 틀들을 이제 옆에다 또 같이 써줬어요. 제가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써야 하는 목차 틀들.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네네. 쓰고 그리고 일부러 좀 글씨를 작게 했어요. 그래야 이제 한눈에 들어오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한 페이지에 두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머리에 딱 넣으면 뭐 예를 들면 너무 오래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중복 소재기가 쟁점인 것 같다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네네. 문제를 풀면 그 정도 큰 틀의 느낌을 받으면 네. 중복 소재기 관련된 그 쟁점이 5개니까 네. 5개 중에 뭘까 하면 아. 논점 이탈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상계항변의 상계항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 네. 했을 때도 반대로 중복 소재를 막 떠올리지 못해도 상계항변이 뭐 중복 소재 부분에도 있었고 뭐 다른 부분에도 있었고 막 이게 이미지로 아니까. 기억이 네. 되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뭘까를 고르는 게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잘 떠올라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 만들기 전에는 진짜 그 논점 이탈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남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일로 가지? 막 이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내가 개념이 완전 산재되어 있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구나 네네네. 해서 이걸 했어요. 약간 가이드라인 같은 거네요. 네. 이 논점에 약간 길찾기 지도같이 이렇게 네, 해놓고. 맞아요. 지도처럼. 그래서 저는 이걸 인쇄를 여러 개를 해서 네.
막 화장실에다가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그냥 틈틈이 계속 어머. 봤어요. 그냥 양치하면서 보고 머리 말리면서 보고. 어머, 너무 모범적인 공부 방법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있는 판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여기다 옆에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왜냐면 판례를 내가 네. 아무리 외워도 네. 판례가 그냥 하나만 있는지 네.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어떻게 현출하는지 다르니까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민소가 세 페이지면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특히 민소에서 저는 나올 수 있는 쟁점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고 네네네.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는 머리에 가지고는 네. 있다. 여기서 시험장에서 꺼내 쓰면 된다. 이 안에 무조건 네, 걸린다. 무조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아. 그래서 쟁점 찾는 거는 어렵진 않아. 오. 저는 이렇게 공부법에 대해서 본인만의 공부법이 확실히 있는 인터뷰는 처음 해보거든요. 아, 진짜? 네. 너무 공부법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아니 근데 너무 본인 네. 걸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배워서 내 거, 저기서 배워서 아, 이거 내 거, 맞아요. 이렇게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근데 그게 노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 네. 본인이 그걸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안 되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과로. 맞아요. 그거를 되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나 보다. 아, 맞아요. 나는 왜 논점 이탈을 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논점 이탈을 안 하지? 그럼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프로세스? 맞아요. 저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리면 그게 완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한 3, 4일에 한 번씩은 계속 점검을 했어요. 스스로를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부가 어떻게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어. 뭐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네. 약한지 그럼 왜 약한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GS를 보면은 네. 그 성적을 엄청 분석했는데 성적을 분석해요? 오,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에 막 표가 네. 거의 1등부터 꼴찌까지 그냥 쫙 점수를 문항별로 그냥 다 공개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어떤 점수가 남들보다 만약에 너무 높게 나왔다 네. 하면 왜 높게 나왔을까? 이게 진짜 실력인지 뽀록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분석하셨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낮게 나왔다면은 왜 이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지 모범 답안이랑 비교해보고 그러면 모범 답안을 비교했을 때 내가 네, 네. 예를 들면 3점이 낮으니까 그러면은 이 3점은 모범 답안을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에 비해서 3점이 만약에 낮다 하면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이 판례 지금 알고 있구나. 그럼 나는 왜 이 판례를 못 썼지?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각주에 있지만 대법원 판례인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애들이 그래도 각주에 있지만 이 정도는 다 통상의 보네. 수험생들이 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 뒤에 네. 막 GS 점수랑 네. 등수랑 왜 이런지가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계획을 미리 막 몇 달치 세워놓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계속 방향을 점수를 맞게. 보면서 네네. 꼭 점수만이 아니라 스터디를 하면은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같은 문제를 만약에 풀면 나는 못 쓴 내용을 다른 스터디원들은 다 썼다 하면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 어머. 어떤 강사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강사 걸 들었는데 나는 왜 모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은 작년 뭐 다른 강사님 GS 작년 걸 미리 풀어봤다. 그래서 그때 책에 담거나 해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저도 그럼 작년 GS 구해서 그냥 쟁점만 그냥 담거나 대충 빠진 거 적어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계속 메꿔 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서 이게 저만의 방법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3, 4일에 한 번씩 점검해야겠다는 거는 또 어떤 유튜브에서 나왔나요? 어디 누구 드림스쿨? 어디 그거는 누구 인스타? 그건 그냥 제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요? 그게 저는 항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막 몇 년 걸리는 시험이 네. 노력을 해도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운도 네. 많이 작용하고. 네. 근데 그게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불상사는 막아야겠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이게 방향이 잘못돼서 결과가 안 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네.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방향이 잘못된 아, 그 사실이. 아, 네. 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없이? 네.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계속 점검을 3, 4일에 한 번씩이면 근데 굉장히 자주 하신 거네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아니, 네. 저 같으면은, 네. 제 경우에는 저도 이거 수험 생활을 떠올려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GS가 1등부터 꼴등까지 나오잖아요. 네. 저는 항상 하위권 대부분이었었는데, 어. 그냥 약간 그거 보고서 분석할 생각은 해본 적이 아예 없고, 어. 아휴, 또 잘하네, 쟤네. 그러고, 또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있네?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얘는 민소도 잘하고 특허도 잘해. 뭐냐? 하고 그냥, 짜증난다. 그러고 넘어가고. 걔네끼리 또 스터디도 하거든요. 걔네 보면서, 저 잘하는 애들끼리 몰려다니까 더 잘하네? 이러고, 아씨. 그냥 그러고 끝났는데, 이거를 분석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걸 왜 지금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약점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막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내가 왜 못 나오는지를 분석하는 게 뭔가 자존심이 상하고 아니면은 좀 부끄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하기가 겁나는 그런 작업일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궁금해서 못 참아가지고 왜 낮게 나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왜 쟤는 아는데 나는 왜 모르지? 석사 때 궁금함이 없던 게 여기에서 내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역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셔서 잘 되신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부 방법을 막 추천해드리기가 되게 좀 조심스러운 게 이거는 제 상황에 맞는 공부 방법이고 진짜 공부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따라 하실까봐 조금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안 맞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자가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모두에게 통용이 되는 거고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맞는 공부 방법은 딱 하나로 정해질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 1차는 스터디 카페랑 도서관, 독서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인강으로 들으신 거예요? 네네. 인강만 학원 안 가고 제가 배속하는 거 좋아해서 학원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2차부터는 동차 때까지도 독서실 다니다가 그 기득 때부터 집에서 했어요. 학원 안 다니시고요? 2차 공부? 그 주말에는 학원 갔어요. GS스러운 학원 갔어요. 주중에 GS 뭐 강의 듣고 하는 거는 그냥 집에서 인강으로 들으신 거고. 배속 때문에 그러면 인강이 더 좋으셨던 거예요? 배속도 하고 저는 그 집중 시간이 되게 짧아서 한 10분에 한 번씩 계속 뒤로 가기를 해요. 배속으로 저 놓쳐가지고. 근데 배속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놓쳐서 다시 뒤로 가기를 많이 하니까 강의는 뒤로 가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GS도 다 녹음을 했었어요. 놓치면은 또 놓쳤니 하고 그 녹음 시간 여기다 체크해놓고 나중에 다시 듣고 그래서 강의를 인강이나 이런 거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순 공부 시간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공부 많이 하셨죠? 순공 시간 그래 높지 않아요. 그래요? 네.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려면 뭔가 공부 시간이 엄청 많은 느낌이 아니 한 9시간 정도였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많은 편은 아니고 평범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배속으로 하니까 그냥 놓친 부분 다시 뒤로 듣고 그리고 이제 막 개념 강의는 듣고 한 몇 달 뒤에 다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찾아 듣고 했었기 때문에 인강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인강으로 들었고 저도 배속 때문에 배속으로 빨리 듣는 걸 더 좋아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그 환경? 막 옆에 누구 있고 막 하는 게 저는 좀 불편했어가지고 저도 저는 막 누가 여기서 막 종이 세게 넘기고 이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열받으셨구나. 집중력 깨지는 게 약간 열받아서
전 혼자 인강으로 들었는데 저는 1차는 다 인강으로 했고 강의를 먼저 빠르게 다 듣고 네. 바로 이제 회독이랑 문제풀이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음. 이거는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만약에 아. 다시 1차를 한다면 나는 그랬겠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 1차 준비할 때는 진짜 법 공부 아예 모르다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네네. 정말 공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삽질을 한 게 처음에 강의를 다 듣고 그 민법이 3,000페이지 되는 책 있잖아요. 아, 그 김준호님의 네네. 민법 교수님의 개론인가? 그거를 3회독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몇 달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머리에 저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냥 네. 글씨를 읽은 기억밖에 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특허랑 상표도 그 리담 책 되게 두껍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회독을 많이 하면 좋지만 저는 이 책을 시험 하루 전에 1회독을 해야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읽어도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뭐 이해력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는 암기가 안 되니까 문제를 풀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의 10월, 11월까지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얇은 책을 사서 그때부터 빠르게 이제 회독을 하니까 그때서야 암기가 오르면서 문제가 많이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강의는 길게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기본 강의. 네, 기본 네. 강의는 그냥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봤을 때 이해될 정도로만 그냥 빠르게 넘기고 이제 좀 강의 빨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서 책도 얇은 책으로 빨리 봤으면 좋겠네. 빨리 실전에 들어가라. 네. 너무 막 준비만 여러 번 네. 계속 하지 말고. 왜냐면 사실 2차 진입하면 네. 그때 다시 개념 맞아요. 기본 강의가 다시 있고 좀 포인트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1차랑 2차랑. 그래서 저는 이제 막연하게 생각한 게 이 두꺼운 책으로 회독을 많이 해놓으면 2차 때 되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고집을 막 부렸었는데 그럴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1차는 두 문제 차이로 붙었거든요. 되게 간당간당하게 붙었어서 더 그 2차 준비할 때는 공부법을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1차 때 그런 경험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네. 조문 1차에서 산업재산권법은 조문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외운다 하면 사실 거의 단수 남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진입할 때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외워 하고 당연히 못 외우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의 그냥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그냥 중요한 이렇게 꽈서 내는 포인트들만 외웠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인스타 다른 친구들 보니까 정말 조문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외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구나 해서 이것도 되게 막 연말에 급하게 막 프린트해서 다니면서 막 달달 외웠는데 외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외우시지 조문을? 않았어요? 저요? 네. 저는 그때 막 강의를 되게 이 사람 강의 듣고 저 사람 강의 듣고 저 사람 강의 했는데 그 중에 한 강사님의 강의가 교재가 조문이었어요. 조문집? 그래서 책이 반절은 백지고 반절은 조문이고 해서 조문 설명해주면 거기다가 필기하는 그래서 책 자체가 조문이었어서 조문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의를 듣고 저는 뭐 그런 기본서 네네. 이런 책들을 사놓고 전 1회독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1차는 네. 사실 2차 때도 그렇게 두꺼운 책 안 보는데 네네네. 네, 너무 잘못된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거는 안 하길 추천드립니다. 네. 조문을 그리고 딸딸 외워야 되고 네, 그리고 얇은 책으로 단권화를 하면 좋고 그리고 자연과는 네. 막 요즘엔 버리는 과목이 아예 없어야 되는 그래요? 걸로 그런 추세로 물화중지 돼가지고 다요? 네네. 그래서
막 그 옛날 합격 수기를 보니까 네. 하나는 버린다 막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간 생물을 버린다.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막 다 챙겨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저도 막 정말 저도 생물 베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예. 수능도 그냥 물리, 화학, 지구과학만 이렇게 했었어서 대학생 때도 일반 생물을 안 듣고 해서 하나도 몰라서 버리고 싶었는데 특히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노베이스여도 이 두 개를 고득점 맞을 걸 목표로 하라고 하셔가지고 여기에 아,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화학은 수능 때 했었고 하니까 네네. 그냥 그 문제풀이 강의만 들었고 생물지학은 이제 개념 강의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과학은 좀 자기의 상황에 맞게 네. 만약 생물 잘하면 생물 기본 강의까지 들을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되 버리면은 안 된다. 다 챙겨야 다 된다? 챙겨야 된다. 저희 때랑 또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다들 챙기는 분위기가 돼서 근데 막 모든 네 과목에 다 힘주는 거는 좀 상황적으로 힘드니까 저는 그냥 화학은 5문제만 맞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맞춰야지 되는 문제, 네네네. 이거는 내가 버릴 문제,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챙겨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제가 1차 때 이것도 제가 잘못 공부를 했던 건데 네. 그 합격 수기를 처음에 봤을 때 뭐 몇 월까지는 무슨 책을 몇 회독했고 몇 월까지는 무슨 강의를 들었고 막 보통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몇 월까지 몇 회독하고 몇 월까지 무슨 강의 듣고 따라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공부라는 그냥 행위를 하는 거지 그냥 사실 몇 회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막 맞아요. 왜 읽는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숫자만 제가 회독 채우려고 회독 막 거의 빨리 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치고 체크하는 것처럼 거의 막 깜지 쓰듯이 네, 그냥.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때도 어떤 블로그 쓰신 분의 그 공부법을 봤는데 취미생활 거의 공부법 스터디가 취미. 블로그도 보셨어요? 네. 저는 다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막 고민이 있다 하면서 뭐 두꺼운 책을 뭐 최소 몇 회독 해야 된다고 수기에서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막 몇 회독 뭐 예를 들면 뭐 7회독이라 치면 저는 3회독밖에 못했다. 그런데 뭐 얇은 책으로 바꿔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아, 변리사님 올리셨어요? 네,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질문을 했는데 네. 그 변리사분이 그분이 이제 먼저 합격하신 분인 네.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네. 회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사람마다 회독 숫자는 그러니까 회독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빠르게 10회독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꼼꼼하게 2회독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 너무 이렇게 숫자에 얽매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네. 생각한 게 1차는 어쨌든 객관식이고 그러니까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그냥 10년치 기출을 풀었을 때 그냥 평균 한 90점에서 95점 안정적으로 나올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야겠다. 그냥 이렇게 좀 목표를 바꿨어요. 원래는 뭐 몇 월까지는 몇 회독 해야지. 뭐 몇 월까지는 네. 강의를 몇 개 들어야지. 네. 이런 목표였다면 네, 그때 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아 그러면 한 1, 2월쯤은 기출문제 어느 회차를 풀어도 90점에서 95점은 맞을 정도 실력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진짜 성적이 잘 나오는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차는 기출만 완벽하게 알아도 계속 반복이니까 네. 그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아, 2차 공부 포인트. 알려주세요. 2차 공부 포인트는 네. 포인트 많죠? 포인트가 과목별로 뭐. 네, 제가 일단 이제 크게 과목별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네. 일단 크게 저는 기본 개념 기본기를 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암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푸는 거 이렇게 3가지로 이제 나뉜다고 봤어요. 네. 3개 다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3개 다 챙겨야 네, 된다. 다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아까 이제 보여드린 책 정리를 잘 하고 회독을 계속 하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때 이제 책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회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진짜 그냥
그냥 책 읽듯이 하면 안 되고 네네네. 이번 회독은 내가 예를 들면은 뭐 판례 암기 정밀도를 좀 높이는 목적으로 1회독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목표를 가진 회독을 해야 돼요. 회독을 할 때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리본으로 회독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 두 문자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풀어 쓰는 거를 나중에 계속 이것만 보다 보면 잘못 암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네. 단어를. 그러면 내가 잘못 암기하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하는 용도의 회독. 뭐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갖고 회독을 하는 걸 네. 추천드리고. 저 질문. 네. 그 회독에 이제 목적을 두고 회독을 하라는 건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그것도 그 한경영 변리사님 수업 시간에 그 변리사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한경훈 변리사님도 모셔봐야겠다. DM 보내봐야겠다. 네, 그래서 오. 그 한경영 변리사님 수업 시간에 이제 공부법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었어요. 회독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네, 해야 네, 된다. 네. 그냥 눈으로 네, 읽는 네.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1, 2, 3회독 정도는 네. 그냥 개념 익히는 거니까 네, 네. 그때는 강의 복습할 겸 그냥 전체적으로 본다고 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제가 자가 진단한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떤 목적으로 회독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 쌓는 것 중에 저는 상표는 이제 판례집도 같이 회독을 했는데 네. 그걸 뭐 하나하나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네. 처음에는 이제 사실관계만 파악하는 용도로 뭐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판례 문구 중에 이거는 사안포섭 할 때 쓰면 되게 좋겠다 하는 문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체크하면서 이제 보고 나중에 이제 그것만 이제 읽으면서 이제 회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암기는 이제 판례를 암기하는 포인트가 있고 네. 그리고 목차를 암기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목차 암기하는 포인트는 이거 목차 정리한 걸로 계속 보다 보면 목차를 외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일사부재리라고 하면은 일사부재리 안에 무슨 쟁점이 있고 네. 그 쟁점 안에는 어떤 내용의 판례가 뭐 몇 개가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일단 외워야 되고 그것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외우는 거는 그냥 계속 외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화 암기 스터디도 했었고 암기 스터디? 네네 암기 스터디 전화 암기요? 네네 전화 암기 그런 게 또 네네. 있어요? 왜냐면 제가 네. 엄청 그 내향인이어서 만나서 못하니까. 모든 스터디를 다 온라인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하거나 캠 스터디를 하거나 카톡으로 하거나 이런 스터디만 했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이제 서로 이제 판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외우고 그럼 말을 하면 이게 잘 암기가 된 거라는 뜻이니까 아웃 체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름만 알아요. 나이도 모르고. 네, 저는 그랬어요. 아예 정보를 그냥 안 오픈해서 네. 그냥 이름만. 근데 뭐 공부만 하는 거니까 아웃풋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침묵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암기가 이게 오히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암기할 생각하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많이 했어요. 그냥 그래서 화장실이나 뭐 붙여놓고 하신다는 게 방에도 막 침대 앞에 뭐 이런 데 해놓으면 자기 전에 암기하면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디서 봤어요, 제가. 자기 직전에 본 게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간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를 들면 뭐 시험 70일 나오면 이거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기회가 70분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방법은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본 게 너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되면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70일의 기회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전에 외울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막 포스트잇 같은 거에 막 써놔요. 자기 전에 봐야지. 네, 이거 자기 전에 하고. 왜냐면 그 자리에서 또 외우고 하면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늦춰지니까 그냥 그걸 들고 침대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잠들고 이런 식으로. 네, 그거 되게 추천드려요. 자기 전에 보는. N이시라 그랬죠 아까? 네네네. 네. N 느낌이 나네. 뭔가 진짜요? 70
이걸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70번밖에 안 남았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게 N 느낌이 나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그게 제일 좋았어요. 자기 전에 글을 안 보고 핸드폰 하면서 잘 수 있는 게. 근데 약간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우면 네.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니까. 자기 전에 약간 할 일을 미리 네, 딱 오히려. 해주는 거구나. 글을 읽으면 또 잠이 잘 오니까. 네, 막 억지로 잠 깨면서 외운 건 아니고 네네. 잠들기 전까지 그냥 편하게 봤어요. 이것도 어디서 보신 거라 그랬죠?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어디서 들었는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부터 옛날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계속 쓰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포인트가 사리풀이 하는 게 네네. 있죠. 근데 네. 이거 그 특별한 방법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사례를 푸는 게 쟁점을 찾고 목차를 또 잡고 그다음에 이제 강약 조절해서 시간 내에 딱 쓰는 게 풀이인 거잖아요. 네. 근데 쟁점 찾는 거는 제가 이렇게 목차를 따로 정리를 하니까 쟁점도 잘 떠올랐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린 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강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만든 건데 네. 이게 특허 그냥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뭘 팔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소진 이론이 논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은 제가 놓친 논점들을 적은 거예요. GS나 뭐 집에서 혼자 문제 풀 때 네. 네. 예를 들면 뭐 권리 승계와 관련된 조치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네. 이걸 실제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약간 당황했다. 만약에 제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적어놓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GS나 문제 푼 거에 대한 자가 진단에 그러네요. 나온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GS를 할 때마다 이런 게 좀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못했던 걸 여기다가 네네. 계속 추가를 해놓으니까. 맞아요. 할 때마다 한 두세 개씩은 적어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 적을 때 막 진짜 똑같은 거를 진짜 세네 번 놓친 적도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체크가 되는 거구나. 네. 반복해서 놓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는 겹쳐도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야 회독할 때 네네.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너 또, 얘는 이때도 놓쳤고, 이때도 놓쳤고, 그때도 놓쳤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회독하니까 네. 나중에 이제 그건 여기 적힌 걸로 인해서 시험 때 틀리진 않았어요. 네. 너무 꿀팁에 밀도가 너무 높네요. 그래요? 얼마나 연구를 하셨을지. 하나하나 네. 꿀팁이 아닌 것들이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특상 다 이걸로 뒤까지 이걸로 다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시험 때 진짜 딱 오답 노트랑 이거만 가지고 이거 노트 정리한 것만 가져가서 하긴 어차피 그 시험 쉬는 시간 그 사이에 어차피 저거 못 볼만한데 보니까. 볼 수 없으니까 네네. 그냥 여기 안에만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저는 그 쓰는 거 시간을 그러니까 평일에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 걸리니까. 네네. 근데 이제 합격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뭐 꼭 그렇게 다 매일 저처럼 쓰는 분 많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쓰는 게 주말에도 GS로 쓰니까 굳이 평일에도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동차 때 시험장에 갔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게 원인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실력이 없어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 말도 쓰고 싶고 이 말도 쓰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손이 안 나가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왜 내가 동차 때 점수가 안 나왔을까 했을 때 쓰는 연습을 많이 못 하잖아요. 동차는. 그래서 내가 쓰기가 약하구나 그때 깨달아서 한 11월, 12월부터 한 2주 빼고는 매일 1시간씩은 썼어요, 아침에.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게, 뭔가 이제는 그 목차를 딱 잡을 때도, 대충 이 판례를 쓰면 이 페이지당 몇 줄 정도 찰 거다, 이게 이제 그려지니까. 이 강약 조절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간 조절도 대충 이 정도 쓰는데 몇 분 남았으니까 이게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쓰면서 또 판례 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 더 가독성이 좋은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쓰니까 제가 막 정답을 막 다 맞추진 않았는데도 고득점이 나온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오. 네. 쓰기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 이게 뭔가 내가 이 논점은 다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여기다 적으려면은 이 구조에 맞게 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량 조절도 해야 되고 그게 강약 조절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것도 따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공부를 하신 것처럼. 약간 훈련의 영역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이제 또 추천드리는 네. 거는 기출 분석하는 건데 음. 이거는 진짜 기출을 안 보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긴 보는데 네. 기출보다 GS를 더 많이 챙기고 아.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네. 이것도 그 이은규 변호사님 네. 채널에서 기출을 진짜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기출 왜 나온 거 또 안 나올 텐데 이 차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도움이 그래도 된 것 같은 게 기출이 어쨌든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쓰는 뭔가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 언어, 그런 언어가 있는데 그거에 GS는 어떻게 보면 강사님들이 내시는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좀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애매하게 하면 답이 갈리고 이러면 수험생들이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네. 뭔가 이제 어려워지고 하니까. 네, 근데 솔직히 교수님들은 그냥 스타일로 내시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어쨌든 그들이 의도한 바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할 때 도움이 됐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그런 거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공부할 때 강약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된 게, 그 저는 기출 분석하면서 그 꽈락률도 같이 봤어요. 그래서 아, 네. 네, 너무 어렵게 사실 상대평가니까 네, 네. 너무 어렵게 나왔다 치면은 그때는 꽈락률 진짜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기출이 예를 들면 뭐 항상 브리타는 나오기 마련이니까 네. 기출에서 뭐 이쪽 중심에서 이쪽에 있는 게 나왔다 했다고 해서 이걸 이제 다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하면은 꽈락률도 네, 높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꽈락률 높다는 건 다른 친구들도 이걸 다 안 네. 챙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빼되 이제 이것까진 챙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 분석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특허에서 그 기출 분석, 기출 그냥 강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박경준 변리사님 강의였는데 그 변리사님이 막 이해의 분위기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네, 그 연도? 예, 네, 그 연도에. 그러니까 10년치 기출을 분석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56회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수험생들이 다수가 이쪽으로 갔는데, 뭐 이쪽으로 간 친구들이 고득점 받았다.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때 다들 뭐 멘붕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쓴 사람은 그래도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다 알려주신 거를, 사실 그냥 뭐, 잡담이라 생각하면 잡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적어놓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 특허 문제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저 그건 들었어요. 엄청 어려웠다?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저는 그 점수를 봤거든요. 합격 발표하고 점수를 보고 꽈락률을 봤는데 말이 안 되는 약간 왜 이렇게 됐지? 뭐 그쵸, 맞아요. 엄청 고생하셨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특허가 첫째 날 1교시니까 진짜 아, 긴장하고 그러네. 있는데 시험지를 딱 나눠줬는데 너무 받았는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시험지가 두꺼웠다고요? 너무 두툼해요. 그래서 원래는 한 문제당 한 페이지 네. 해가지고 한 4페이지에 네. 겉표지 해서 네. 5페이지 이러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문제는 그 정도, 4페이지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가 9페이지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받고 그 파본 검사 하세요 열어봤는데 그냥 그 글씨체만 똑같고 나머지 정말 다른 시험지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앞에 다시 읽어봤어요. 변리사 시험지 맞는지. 너무 이상하게 나왔어요. 다 완전 멘붕하셨겠다, 진짜. 네, 그래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토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 멘붕이겠다. 약간 조금 그런 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뭐 1번 문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제 수만 거의
5, 6개고 그 안에 또 소문제가 3개씩 들어있고 뭐 이래서 문제수가 짜잘짜잘하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그리고 2번도 되게 좀 짜잘짜잘하게 많고 되게 그동안에 기출해서 볼 수 없던 유형이 나와서 이거는 다들 멘붕일 거고 여기서 나는 시간 관리만 잘 하고 답만 맞추면 점수를 많이 받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제 저도 처음 써보는 형식의 답안지를 작성을 네네. 하는 거죠. 답만 딱딱 쓰고 넘어가는 그렇게 하고 3, 4번 문제는 비교적 기출이랑 좀 비슷한 스타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그동안 쓰기 연습으로 갈고 닦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다 실력을 보여야겠다. 1, 2번은 시간 관리 잘 하고 해서 거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쓰고 해서 고득점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변호사님 굉장히 냉철하시네요. 그 상황 판단을 객관적으로 하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네네. 여기서는 그냥 답만 쓰고 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네네. 판단을 딱 하신 게 대단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수많은 공부법으로 여기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해보셨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시뮬레이션 해보지 못한 네. 상황이었긴 네. 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와, 꿀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네. 사실 더 있는데 지금 고르고 골라서 여기다 적어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사실 네. 저랑 같은 시험을 본 게 맞는지 할 정도로 아, 나는 공부를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네. 못했는데 아, 진짜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아까 계속 들으면서 생각한 점이 있었는데 네. 이 그런 그 공부법을 알려주는 매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블로그, 네, 네. 뭐 유튜브, 인스타 해가지고 다 근데 다 맞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변리사님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들은 모두가 다 듣고 이 영상을 본 시청자가 다 그 공부법을 알고 있는데 네.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는 거는 뭐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아 단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 하면은 무조건 합격이야 했는데 네.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하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그게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네.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하다는 확신이 없어서 어려운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네, 문제인데 네. 이걸 하면 해결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고 싶어지.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하셨구나. 네. 의심이 그럼 없이 그냥 확신, 아, 이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거 해결된다고 했으니까 난 한다, 믿고 간다. 이런 마인드셨어요? 아, 그쵸. 근데 뭐 확신을 아예 하고 밀고 간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계속 2, 3일에 한 번씩, 뭐 3, 4일에 한 번씩 그 피드백을 체크하는 하는 게 게, 있는 게. 네, 이게 지금 괜찮나? 그러니까 저도 이 방법 한번 해야지 하고 선택하고 가다가 안 한 것도 많죠.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이게 잘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을 해서 바꿔 나가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게 소개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한테 맞는 네네네. 방법들이긴 해서 약간 뭔가 전략 게임 하듯이 맞아요. 전술을 이렇게 짜놓고 맞아요. 전투 한번 해보고 아니면 전술 바꿔 멤버 바꿔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게임 하듯이 전략적으로 했어요. 전략 네. 게임 하듯이 하셨네요. 아, 맞아요. 정말 이 수험생도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제가 인터뷰 해본 이런 부류는 처음이어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또 저랑 너무 달라가지고 신기해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렸네. 아, 지금 6번 질문 사실 다 칭찬할 것 같은데 본인이 수험 시절에 가장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 스스로에게 나 진짜 이거 잘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하나는 쉴 때 죄책감 안 갖고 쉰 거. 그래서 밥 먹을 때는 그 유튜브를 보긴 했지만 네네. 공부법 유튜브를 보긴 했지만 저 그거 쉰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거니까 쉬는 거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게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어쨌든 공부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쉴 때 죄책감 없이 쉬는 거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사람 스트레스 되게 취약해서 그걸 알아서 그냥 스터디도 다 온라인으로만 하고 약속도 진짜 만나는 멤버 한두 팀만 만나고 1년에 한두 번만 만나고 사람들 많이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스스로 뭐가 불편한지 편한지 알고 그걸 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제 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네. 반대로 가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제가 어디 취약한지 알고 좀 숨어 지냈죠. 네.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원래 잘 알고 계신 타입이세요? 대학원 때 잘 알게 되셨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 근데 그거는 네. 원래 저 약간 MBTI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네. 저에 대해서 막 아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드셨던 점, 뭐 슬럼프가 있었다면은 뭐 때문에 슬럼프가 왔고 또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이제 많이 힘든 점이 많았지만 네. 가장 힘든 거는 그 상황이 힘들었어요. 그 신분? 네. 수험생이라는 신분.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대학생 때 준비를 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만으로 27이고 한국 나이로 28? 이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2차 준비할 때는 거의 이제 30쯤에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뭐 취업한 집에 이미 몇 년이 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저만 학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급함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래서 평일 낮에는 밖에를 안 나갔어요. 왜냐면 차단. 그러니까 나가면 네. 제 그 직장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려가지고 네. 그 직장인분들이 그 목에 걸고 목에 다니는 거? 걸고 점심에 커피 사와서 막 맞아. 다니시는데 이런 커피 들고 다니는 네, 솔직히 그분들은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근데 저는 그때는 막 너무 그 직장인이 되고 싶으니까 네네. 괜히 혼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그리고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왜 나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네네. 막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그리고 좀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네. 너무 불안하니까 이게 막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막 답 다 맞아도 까봐야 한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게 채점 맞아요. 채점운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말 의문 가득하게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네네. 정말 그런 불안함? 그런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잘 견디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전략적으로 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떨어지면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력하는 거는 제가 바꿀 수 있지만 결과는 뭐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제 영역을 벗어난 영역이라 생각했거든요. 운도 많이 작용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은 1차를 준비할 때 한 번 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졸업하고 시험 준비하니까 거의 3월?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준비만 1년 넘게 남은 상황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이 남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름쯤 되니까 이제 덥고 이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쯤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열심히 한다고 또 네. 달려나가지고 또 그 두꺼운 책으로 하셨어요. 네, 그거를 민법 막 이만한 거 보고 이거는 번아웃 오게 특허 만드는 다 이만한 거 거의. 보고 네.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네. 이제 여름에 번아웃이 온 것 그때 이제 번아웃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고 너무 공부하기가 싫고 네.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네네. 근데 번아웃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공부 시간을 반으로 줄이자 해서 아예 하루를 날려버리는 거 너무 아까워서 한 4-5시간만 공부하는 거 한 2주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이 오면은 그냥 좀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이미 거의 잘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그게 마인드 컨트롤. 그게 네 마인드 이게 아까 그 3, 4일마다 자가진단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네. 말씀드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저는 그 회사원들을 보면서 자기 연민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나는 왜
막 이렇게 막 음. 나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이 나이에 이러고 있지? 막 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걸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석하려고 그냥 이 나이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감사한 거잖아요. 오. 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들 많고 네네. 막 가정이 있거나 이런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으면 별리서 하고 싶어도 도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런 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도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네. 건강하시고 긍정적이시고 정말 약점 없으세요, 변리사님? 약점이요? 네. 어떤 예를 그냥 들면 뭔가 너무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약간 제가 약간 약점이 없으신가? 어떻게 이렇게 약점? 스스로에 대해 진단하고 그걸 실천하고 막 자기 점검하고 근데 제가 불안도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불안해서 나온 거예요. 기저에 불안이 깔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네. 아 그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불안하니까 이거 원동력이다. 아, 이게 나 너무 불안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또 불안해야지? 저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걱정이 많고 불안하지? 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태생이 그런 것 같고 오히려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그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죠. 생각하려고. 오. 지금 62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도 어디 한마디로 하면은 써놓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거였는데 네. 한마디라면 작아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할 때 정말 다들 열심히 하시고 다들 막 정말 대단하신 분들 준비 많이 하니까 공부 방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내 정말 계속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점검하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아, 이거는 정말 그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냥 뭔가를 할 때도 아, 내가 뭘 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몰두하면 사실 약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어디 있지? 어디서 뭘 이걸 왜 하고 있었지를 딱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왜냐면 몰두하면은 맞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딱 벗어나서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은 말이 네, 하세요. 근데 이거 약간 아이템 꿀팁인가요, 추천, 이것도? 아이템 추천. 추천. 이거는 제가 요즘 잠깐만요. 많이 사놔가지고 집에 있어서 가져왔네. 이거 쓰셨어요? 홍보 거. 이거 아. 화이트인가요? 네, 풀인가요? 맞아. 화이트예요. 이거는 라미. 저기 옆에 이거- 꽂에 꽂혀 있는데. 람이 아니고 트위스비예요. 다른 건데. 짭인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얘도 상표 따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이게 2차 제가 할 때 시험 문제 풀 때 썼던 필기구인데 시험장에서 쓰신 거예요? 시험장에서 쓴 건데 그 펜 고민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펜도 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손목 이것도 관련이 맞아요. 있고 그래서 저는 막 진짜 필속이 빠른 편이어서 네. 한번 어디다 써보시면 안 돼요? 네, 한번 써볼게요. 근데 지금 펜을 오랜만에 지금 그죠? 펜을 오랜만에 묻어가지고. 썼네요. 이렇게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네. 펜을 잡을 때 엄청 이렇게 끝에를 기울여서 잡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막 유명한 펜들 많잖아요. 네. 막 사라사. 사라사랑 그다음에 파일럿. 네, 네, 그런 네. 거 막 유명한 것들 다 써봤는데 거의 다 볼펜 스타일이어서 네. 기울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울면 잘 나오는 펜 추천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어디 유튜브요? 네. 근데 그런 검색어가 진짜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펜 추천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울여도 잘 나오고 이런 거 이제 봤죠. 네.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사가지고 해봤는데도 좀 다 단점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은 게 만년필인데 만년필 쓰는 사람이 제가 GS 갈 때 막 보면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저도 못 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추천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기울여서 많이 써서
일반 그거 이름이 제트스트림? 네네. 막 이런 거나 살아사 이런 거 네. 쓰면 좀 끊기거나 맞아요. 그런 분들은 만년필 사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으면 그 화이트 위에 안 써져요. 아, 그래요? 그게 좀 치명적이긴 한데 아, 근데 그래서- 답지를 쓸 때 화이트 쓰셨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아. 이제 쓰다가 잘못 쓰면은 이렇게 그냥 저도 지우고 이제 마지막에 시간 남았을 때 이렇게 아. 지저분한 부분 지우고 이랬는데 옛날에 만년필 쓰기 전에는 화이트 쓰고 그 위에다가 다시 볼펜으로, 쓰고 네네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못하게 된 단점이 있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게 써져서 손목도 안 아프고 필수도 빨리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잉크를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한 번 충전한 거 가지고 이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니면 여러 자료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게 한 번 충전하면 제가 써봤을 때 만약에 한 18에서 19페이지 쓴다 하면 3번은 쓸 수 있어요. 꽤 그래도 네네네. 분량이 괜찮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시험장에서 만년필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개를 산 거예요. 아, 혹시 모를 네네. 불상사를 네.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면 네. 하루면 진짜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막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네. 이런 걸 고무줄 감았어요. 감아보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마찰 있으니까 네. 안 미끄러져. 꿀팁.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네? 이거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네, 맞아요. 이거 유튜브에 네. 변리사 시험 보는 사람들 만년필 꼭 사세요. 막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영상 제목이 오. 그것도 어떤 변리사님이 네네. 올리신 영상이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아니, 변리사분들께서 유튜브를 약간 음지에서 많이 하시는 거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막 변리사 네. 뭐 시험 공부 이런 거 네, 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했죠. 근데 얘는 좋은 게 네. 잉크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요. 네네. 그래서 저처럼 불안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시간을 아끼기 위한 건데 네. 문제를 읽을 때 저는 뭐 네. 사람은 이걸로 하고 뭐 중요한 거 이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손에 이게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빨리 읽을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 원래 그래서 두 자루 들고 다녀야 네, 되는데. 누가 2자루 들고 하면은 그것도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분 1초가 정말 1초도 중요한 시험이니까 맞아요. 이것도 추천드려요. 이것도 톰북 건가? 이거는 비틀팁. 네, 어디 건지 저도 이거 옛날에 저도 봤었어요. 코쿠요. 코쿠요? 네네. 이거 쿠팡에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화이트는 요걸 추천하시는 네, 건가요? 얘는 이제 제가 글씨 큰데 네. 일반 화이트 쓰면 2번 그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얘는 두꺼운 되게 건가요? 두꺼워요. 그러네? 네. 그래서 1번 그으면 돼요. 이것도 어디서 보셨나요? 네, 이거 어디서 봤지? 서치를 엄청 잘하시네. 이게 취미였어요. 이게 제 낙이었던 것 같아요. 수험 생활에 이런 아이템 이런 거 보고. 네네. 근데 이게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근데 진짜 두껍다. 네,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요. 이거 지금 써도 돼요? 한번 써?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 되게 크잖아요, 글씨. 네. 그냥 이렇게 주면 써도 그러네요. 그리고 시간을 보통은 이제 2번 해야 되는데 네.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또 몇 초 아낄 수 있잖아요. 진짜 전략적이시다. 네, 진짜 저는 무섭다. 한 5초 전까지 다 썼던 것 같아요. 시간. 그 인스타 얘기를 이제 해보면 좋을 네네. 것 같은데 네. 제가 변리사님 인스타로 알게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저 할 때는 막 스터디윈이나 뭐 캠스터디 이런 게 막 활발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변리사님 하실 때는 그런 게 엄청 활발했나 봐요. 이렇게 체크해서 뭐 올리고 하는. 맞아요. 저도 처음 변리사 시험 준비해야겠다 했을 때 그냥 검색해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수험생 커뮤니티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인스타에다 쳤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눌러봤는데 막 합격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구나 해서 나도 만들어봐야지. 그래서 네. 그렇게 했고 저 약간 이런 문구류 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막 인스타에 예쁜 문구류 막 인증해서 사람들 네네. 많이 올리고 해서 나도 그거 하고 싶다 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 시작하시면서 만든 네, 거예요?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공부 시작하면서 인스타 본 계정을 제가 이제 비활성화를 했는데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네, 인스타가. 그래서 이제 만든 것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좀 해소되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사람들 그냥 스토리 보고 저도 네, 올리고 하니까. 근데 거의 공부 시간 체크 용도로 쓰신 것 같던데. 아, 그거 맞아요. 네. 거의 그랬어요. 근데 막 스토리 같은 거 그냥 가끔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하면 그것도 그냥 소소한 행복? 그럼 펜 이런 거 추천하는 거 다 올리셨었어요? 네, 너 올렸었어요. 그 누가 올리면 네. 아, 이 펜 어디서 샀냐 이러면서 그런 거 알려주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막 링크 보내주고 소통도 하고 어. 그리고 그냥 저는 좀 그 다이어리 쓰듯이 네네. 제 수험생활 그 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더 뭔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엄청 꾸준하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대단하시다. 아, 근데 그게 1차 동차까지는 거의 매일 올렸었는데, 기득 때부터 시간이 진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올렸던 것 같아요, 기득 때부터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인스타가 그 아까 이렇게 어떤 뭐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 역할도 아. 하고 또 막 다른 아. 장점이 있나요? 은근 되게 많은데, 네. 저는 이제 친구랑 공부한 게 아니니까, 네네. 사실 친구가 없이 공부를 했으니까, 좀 그 정보를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아, 보통의 수험생들한테 어떤 강사님이 인기가 있는지, 네네. 사실 합격 수기를 봐도 막 1년 전 것만 친다면 벽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 근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막 나중에 공부하다 중간에 알게 된 엄청 유명한 강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이 유명한지도 저는 막 몰랐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스타 보면은 다 각자 공부하는 거 사진 많이 올리고 해서 그걸 보면서 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는구나 아. 이런 걸 아는 거에도 도움이 아. 됐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거기서도 구했어요. 인스타에서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학교 커뮤니티도 있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올리면 좀 답이 늦게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인스타는 그냥 스토리에 딱 올리면 진짜 한두 시간 안에 막 답이 빨리빨리 와서 스터디 구하기도 좋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좀 네. 자극도 받고 제가 알기로 홍별리사님을 네. 팔로우하는 공스타 계정이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모르셨어요? 와우, 진짜요? 공스타 계정이라고요? 모르셨구나. 아, 저는 그 연수원에서 얘기하다가 네. 공스타 얘기 나왔는데 네. 각자 자기 아이디를 말해주는데 막 너가 프리 페이턴트 그거야? 이러는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프리. 아 프리가 이제 그냥 네. 그 매듭 프리가 이런 네, 앞에 붙으면 이제 하기 직전 그러니까 별리사 되기 전 나 이렇게 나 앞으로 될 거다 별리사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계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이제 완성된 거죠 이제 저 일기를 소설처럼 이제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요. 그 공부한 거를 이제 올리는 계정에는 공부가 잘 되면은 올리고 싶을 것 같은데 공부가 안 되는 날 아니면 좀 약간 예민한 날에는 올리기 싫을 것 같거든요. 막 누가 악플 달 수도 있잖아요. 누가 괜히 시비 걸고 갈 수도 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는 근데 악플을 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근데 그게 거의 공부 시간만 올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리고 오히려 저도 다른 합격하신 분들 이미 몇 년 전 합격하신 분들 공스타도 팔로우를 해서 그분들의 뭐 예를 들면 제가 시험 한 3달 전이다. 네. 그러면 그분들의 시험 3달 전 피드를 피드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3달 전에 이런 공부를 했고 이 정도 공부했구나 이런 거 그냥 봤는데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네. 맨날 많이 하진 못하고 중간중간 막 7시간만 하고 뭐 5시간만 하고 이럴 때 있으니까 그냥 그거 오히려 올리면 누군가 또 이걸 보시면 뭐 이 사람도 이때 이렇게 했구나 하고 또 마음의 위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변리사님은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편한 맞아요. 익명이니까. 네, 익명이니까 더 맞아요, 편하게 맞아요. 올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인스타 그러면은
아이 성향들에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인스타 추천하시나요? 공스타그램 계정 운영하는 거? 아, 저는 완전 추천드려요. 네. 그, 안 그러면 너무 외롭고, 저는 공스타만 봐도 외로움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나만 이렇게 힘들게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다들 각자 자리에서 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생각하면서 해서, 그리고 나중에 내적 친밀감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 이분 진짜 합격하면 좋겠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막 연수원에서 만나고 막 이래요. 그럼 되게 반갑고. 네. 되게 신기한 게 이제 연수원 바로 옆자리 분이 네. 그냥 막 자기소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혹시 프리페이턴트님이세요? 막 이래. 어떻게 알고요? 근데 어떻게 막 알고 약간 그걸? 유추를 했나 봐요. 여기에 제가 막 석사한 것도 나오고 써놓고 해가지고 이제 대학원 갔다가 변리사 준비한 사람이 이게 흔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알아보신 분도 있고 연예인이시다. 벌써 네. 연예인이시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막 뭐지? 제가 스터디를 구하는데 네. 전화 암기 스터디 하는데 1대1로 네. 매일 통화를 거의 3, 40분씩 하니까 네. 약간 여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제 푸사가 되게 만화 캐릭터여서 아 이분 여자분인가 보다 해서 하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실명 카톡을 받았어요. 근데 푸사분이가 남자분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저 여자인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을 또 막 만난 거예요. 연수원에서요? 그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막 누나가 프리페이턴트지? 막 이러- 완전 연예인이시다. 그래서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익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다 나중에 이제 다 알게 오픈이 되네요, 사실. 됐습니다. 되게 재밌다. 네.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토픽이 될 것 같은데 네. 전체 석차 그러면은 대략 한 200명 정도 중에 5등으로 합격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떤 과목에서 그렇게 점수가 잘 나오신 거예요? 아 저는 상표가 제일 잘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허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어려웠던 특허. 네. 그래서 저는 그 엄살일 수는 있는데 진짜 막 꽈라도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그 1, 2번에 답만 맞추고 빨리 넘어가자 했기 때문에 네. 답을 제대로 검토 못하고 그냥 막 빨리 넘어가요. 답을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나중에.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오. 네. 저 점수 나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그럼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은 이거 쓸 때는 예상을 못 하신 거네요. 내가 발랐다. 이거는 무조건 합격이다. 전혀 아니에요? 못했어요. 저 진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맨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진짜 2, 3일에 한 번은 자기 전에 계속 울었어요. 막 벌써 떨어졌다 생각을 해버려서 이렇게 했는데 떨어지다니 하고 안 떨어졌는데 아직? 결과가 안 역시 나와. N. 그러니까 N이라서 그랬는지 네. 맨날 오니까 제가 쌍꺼풀이 있는데 네. 없어서 한 몇 달간 쌍꺼풀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왜냐면 맨날 이거 부으니까 아침마다 근데 부모님은 모르시고 왜 이렇게 너 쌍꺼풀 없냐. 아니 떨어지도 않았는데 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네,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됐을 것 같다. 왜냐면 상표도 답이 틀린 게 막 몇 개가 있었어서 자신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답도 중요한데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느꼈어요. 오. 결과를 받아보고. 네. 이것도 궁금한데 수험 생활 동안 그 GS를 보시면서 막 계속 점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점수가 고득점이 많이 나왔나요? 거의 네. 근데 그 한 10% 정도 내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가끔 이제 4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10% 아니면 40%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다 원인이 있었죠. 그 원인들은 계속 고쳐 나가신 네, 거고.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러면 특허는 그렇다고 치고 상표는 고득점 예상 못 하셨나요? 네, 못했어요. 왜냐면 상표가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었어가지고 남들도 다 잘 했을 거다. 그래서 상표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을 거다. 이런 분위기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독점적 통상 실시권인데 네. 그걸 전용 실시권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아, 전용 실시권으로 그냥 문제를 푼 거예요. 나중에 나오고 시험 다 끝나고 보니까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노점 이탈을 막 했는데 그 문제도 고득점을 받아서 조금 의아합니다. 이렇게 매번 GS마다 점수 체크하시고 스스로 막 계속 점검하시고 하셨는데도 고득점이 나올 거를 예상 못했는데 고득점이 나온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상하고 나왔으면은 왜냐면 계속 점검을 하셨으니까 내가 나는 이 방향대로 가고 있고 이게 맞는 거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고득점 나올 것 같아 하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내가 뭐 나 거의 꽈락인데? 그럼 꽈락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맞아요. 스스로에 대해 잘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나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틀린 것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문제를 잘못 읽었다는 문제도 사실 배점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향이 크지는 않았었고 네. 근데 이제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상표 씌웠는데 막 놓친 것만 막 그런 걸 생각하고. 틀리고 그러면 나는 막 엄청 떨어져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네 특허도 막 너무 답을 네, 너무 네. 많이 틀렸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열어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틀렸던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시험이네. 네, 이 시험이 좀 네. 약간 상대평가라서. 네, 어려운 시험이네. 네. 마무리 멘트 하나만 하고 끝나면 좋을 마무리 것 같은데 그 이제 연수가 언제 끝나죠? 2월 20 며칠이에요? 20 며칠 목요일? 연수 재밌으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오. 네, 재미는 있는데 네. 힘들기도 하고. 몸이? 네, 그러니까 둘 개가 다예요. 그러니까 노는 건 재밌는데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또 재밌고 그래요. 연수 끝나고 어떤 그 약간 포부? 포부는 아니고 이제 그래도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잘 합격하셨고 이제 연수 끝나면 이제 진짜 이거 사원증에 딱그 직장인 그거 제가 원하는 그걸 이루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뭐 소감 아니면은 뭐 다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소감은 소감. 너무 좋고 그냥 지금은 사실 그냥 다 좋아요. 그냥 뭐 생각만 해도 진짜 다행이다 하면서도 이제 그런 로망 이룰 수 있어서 좋고 좋은데 다짐 포부 이런 건 아직 필요 없습니다. 다짐 필요 없고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고 되게 그 의뢰인분들을 만족시켜드리고 면접 때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면접서에. 네. 그런 것도 되게 영광이고 대리인으로 제 이름 들어가는 거 되게 잘 쓰고 잘하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수습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거든요. 제가. 저 그거 봤죠. 보셨구나. 네. 그런 것도 그거 네. 많이 여러 번 다시 보도록.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약 대략 한 2시간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네, 멜다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자료들과 이 배움의 결과물들 공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인스타는 이제 운영을 안 하시겠지만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확인하셔서 댓글 달아주실 수 있나요? 네네. 당연한 물론입니다. 네. 그러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 이 변리사님이 거의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연수원에서 거의 뭐 전체는 아니고 네. 주변인들 주변인들 다 주변인분들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괜찮습니다. 오케이. 네. 주변인분들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만 누르고 네네. 나가주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